항상 피곤하신가요? 아무리 잠을 자도 머리가 멍한 증상이 사라지지 않나요?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비타민 B12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고 구입한 영양제의 15%도 안 되는 양만 흡수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몸을 통과해서 아무 효과도 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18년 넘게 의료원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분들은 지쳐서 혼란스러워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영양제에 수십만 원을 썼습니다. 의사를 믿었습니다. 병 뒤에 적힌 설명대로 복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여쭈어보겠습니다. 빨리 일어서면 어지러우신가요? 방에 왜 들어왔는지 기억하는데 몇 초가 걸리시나요? 손이나 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가끔 있으신가요?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포가 비타민 B7B가 부족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BL2를 언제 복용하는지가 용량보다 더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사시는 B12호의 형태가 여러분의 나이에 완전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 적힌 대로 착한 환자처럼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신다면 흡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혈액검사 결과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B12 영양제를 성실하게 복용한 분들의 결핍 수치가 아예 복용하지 않은 분들과 거의 같았습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낭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더 나쁜 건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직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요. 비타민 B 올리 결핍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수년에 걸쳐 천천히 다가옵니다. 갑자기 손주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가구를 붙잡지 않고는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기분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비극은 이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가 한국에서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황금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활력과 정신적 명료함을 회복시킨 임상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왜 위산 수치가 비윤리 흡수의 모든 것을 조절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어떤 동반 영양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없으면 비실리가 그냥 사용되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령대에 따른 정확한 복용 시간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흡수율을 최대 6배까지 높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결핍 상태라는 것을 모릅니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표준 혈액 검사는 거의 40%의 경우에서 초기 단계 결핍을 놓칩니다. 지금 병원에 앉아서 B3가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신경세포는 매일매일 악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환자분 중 한 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74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들이 그냥 관절염이라고 말했습니다. BAT 혈액검사는 정상 범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중요한 고급 지표들을 검사했을 때 세포는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제 방법을 따른 지 6주 만에 다시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도움 없이 정원 가꾸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실제로 필요한 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B7 영양제를 드십니다. 그 병에 4만 원을 쓰셨습니다. 2달 후에 다 드시고 또 다른 병을 사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영양제의 15%도 안 되는 양만 실제로 혈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말 그대로 병위에 내려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태양 의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18년 넘게 의료원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제 병원에서 만성피로, 머리 멍함,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는 6,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혈액검사를 하면 70% 이상이 심각하게 낮은 비포치 수치를 보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미 비올2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몇 년씩 드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쭤보겠습니다. 밤새 푹 주무셨는데도 피곤하신가요? 일주일에 여러 번 열쇠나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잊으시나요? 입안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작은 궤양이 계속 생기나요?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비타민 B알리가 부족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드시는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위가 더 이상 그것을 분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50세 이후에는 위산 생성이 40%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60% 감소합니다. 비타민 B1B는 음식과 영양제 단백질에서 분리되기 위해 강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B13는 그냥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이것이 매일 1,000 마이크로그램을 드셔도 여전히 결핍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위가 고장난 자물쇠가 되어버렸고 비싼 영양제가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작년에 68세 박 여사님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강남에서요. 그분은 대기실에서 제 진료실까지 딸이 팔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거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어지럽고 다리가 저리며 몇 분 전 대화도 잊어버린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딸분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저는 전체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비실루 수치가 180이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200부터 시작하지만 최적 수치는 400 이상입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매일 아침 비실무 알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3년 동안 돈만 낭비하고 증상은 악화된 겁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과 똑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선울을 언제 복용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시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는데 그 위산은 밥, 국, 계란을 분해하느라 바쁩니다. 비식물이 영양제는 그 모든 음식과 경쟁해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 흡수되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조각만 흡수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실미 영양제는 완전히 빈속에 복용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 전만이 아닙니다. 진짜 빈속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위가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때 있는 위산이 오직 그 영양제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흡수율이 15%에서 90%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같은 영양제입니다. 같은 용량입니다. 혈액으로 들어가는 양이 4배가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BEE의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영양제는 시아노코발라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간에서 이것을 메틸코발라민으로 전환해야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간이 이 전환을 매우 천천히 합니다. 거기서 또 50%의 흡수율을 잃습니다. 메틸코발라민 형태를 구매해야 합니다. 네, 약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실제로 흡수가 됩니다. 효과가 있는 메틸코발라민에 2만 원을 쓰는 것이 효과가 없는 시아노코발라민에 1만 5천 원을 쓰는 것보다 현명합니다. 자, 이제 박 여사의 모든 것을 바꾼 부분입니다. 비타민 B-윌티는 혼자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포에 들어가고 기능하려면 특정 동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드시는 B-윌티 영양제가 왜 효과가 없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이니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에서 18년간 진료하면서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68세 환자 박 여사가 완전히 지쳐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진료실까지 2번 앉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내내 팔을 붙잡아줘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3년 동안 매일 비실리 영양제를 복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3년이요. 이 알약에 4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B1P 수치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위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범인입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1, 알약을 삼키면 위로 내려갑니다. 위에서는 내인성 인자와 충분한 염산을 생성해서 그 비실리율을 분해하고 흡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위산 생성이 40% 감소합니다. 60세 이후에는 60% 감소합니다. 그리고 속쓰림 때문에 제산제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흡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집니다. 10% 아래요. 말 그대로 변기에 돈을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복용 시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식사와 함께 커피와 함께 B12를 복용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커피가 위산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음식이 영양제를 희석시킵니다. 그리고 제 고령 환자분들 대부분이 그러시듯 칼슘이나 철분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신다면 이 미네랄들이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몸은 아주 작은 부분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심각성을 이해하시도록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반 B1B 영양제를 복용하는 60세 이상 환자 200명을 검사했습니다. 매일 3개월간 복용한 후 혈청 비올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우품 3명, 11%만이 혈중 수치가 의미 있게 증가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일부는 몸이 이 쓸모없는 알약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BL2를 소진해서 수치가 실제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제 B12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비시우의 형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영양제는 시아노코발라민이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성 형태로 간이 몸이 실제로 사용하는 활성 형태인 메틸코발라민과 아데노실코발라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 전환이 극도로 비효율적이 됩니다. 부산에서 오신 72세 이씨라는 또 다른 환자가 4명의 다른 의사를 거쳐 제게 오셨습니다. 심한 머리 멍함, 발저림, 우울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전 의사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B12 수치를 검사했고 2년간 영양제를 복용했는데도 심각한 결핍을 발견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를 보니 시아노코발라민을 전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곧 가르쳐드릴 적절한 방법으로 메틸코발라민으로 바꿨고 6주 만에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만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절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비울식 결핍을 고칠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요. 신경을 둘러싼 수초가 완전히 손상되면 그 손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B1T 흡수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8년 동안 정확히 똑같은 실수를 보아왔고 매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딸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비타민 B1V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3년이나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딸분은 약국에서 가짜 비타민을 판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비타민은 진짜였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식사 직후에 오렌지 주스 한 컵과 함께 B2 알약을 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죠. 병에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적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사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시면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위산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정상이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시아노코발라민 B1P는 알약에서 제대로 분리되고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과 결합하기 위해 매우 특정한 산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위산이 너무 많으면 B 처리는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박 여사님이 드시던 그 오렌지 주스요. 고용량 비타민C가 장에서 비신의 흡수를 두고 적극적으로 경쟁했습니다. 비타민C는 훌륭하지만 B12와 동시에 먹으면 안 됩니다. 서로 싸웁니다.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집니다. 보통은 바이실비가 집니다. 이제 여사님의 나이가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에서 내인성 인자가 자연적으로 덜 생성됩니다. 이것은 B 울트를 혈류로 안내하는 단백질입니다. 충분한 내인성 인자가 없으면 완벽한 B12도 흡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이미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복용시간 실수까지 하시면 흡수율이 더욱 떨어집니다. 결과는 흡수율이 10% 미만입니다. 때로는 5%도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준 비율2 알약에는 10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잘못 복용하면 몸은 50 마이크로그램만 흡수합니다. 기본적인 신경 기능을 유지하려면 매일 최소 2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보이시나요? 영양제를 드시는데도 여전히 결핍됩니다. 신경이 굶주립니다. 뇌가 굶주립니다. 제가 끊임없이 보는 또 다른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전에 다른 약들과 함께 비율2를 복용합니다. 정말 나쁜 생각입니다. 밤에는 소화 시스템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그 비율2 알약이 위에 몇 시간 동안 머물며 내인성 인자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천천히 녹습니다. 장에 도달할 때쯤이면 비실루가 분해됩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영양제는 안정적이고 저렴하기 때문에 시아노코발라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몸이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시아노코발라민을 메틸코발라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에는 특정 효소가 필요한데 아시겠어요? 60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이 전환을 극도로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시아노코발라민을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에게 이 유전적 표지자 검사를 했습니다. 양성이었습니다. 여사님의 몸은 구입하신 저렴한 비율T를 거의 전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활성 형태인 메틸코발라민으로 바꾸고 복용 시간을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6주 만에 여사님은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딸분이 우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누군가 뇌에 불을 다시 켜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비율을 잘못 복용하는 매일이 신경이 악화되는 또 다른 하루입니다. 신경 손상은 특정 시점 이후에 영구적이 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행동해야 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올바른 형태, 올바른 시간, 올바른 동반 영양소, 이 세 가지가 함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낭비하고 골든타임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여기 서울에서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주요 내용 포인트이며 모든 것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것은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함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남병원에서 매일 보는 가장 큰 실수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침 커피와 아침 식사와 함께 비실부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건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아침에 위산 수치가 가장 낮습니다. 음식과 함께, 특히 커피나 차와 함께 비율2를 복용하면 흡수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8%요. 즉, 10만 원을 쓸 때마다 9만 2천 원을 변기에 버리는 셈입니다. 복용 시간 방법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는 반드시 공복에 복용해야 하지만 아무 빈 시간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골든 윈도우는 하루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20분도 아니고 45분도 아닙니다. 30분입니다. 왜냐고요? 이 정확한 시간에 내인성 인자 생성이 소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위내벽이 비율 분자와 결합하기에 가장 수용적인 때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연구기간 동안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혈청 수치를 추적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비율T를 복용할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60세 미만이라면 메틸코발라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60세 이상이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소화 문제가 있다면 아데노실코발라민이나 하이드록소코발라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노년층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손상된 내인성 인자 경로입니다. 약국에서 모두가 판매하는 메틸코발라민은 작동하려면 내인성 인자가 필요합니다. 60세 이후 대부분의 한국인은 30세 때 가졌던 내인성 인자의 30%만 생산합니다. 정확한 복용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에 표시된 500마이크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30대를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60세 이상이고 수년간 결핍 상태였다면 처음 3개월 동안 매일 1000전 존렌천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유지를 위해 주 3회 1000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입니다. 송파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가 있었는데 2년 동안 다양한 비타민 B3 제품에 40만 원 이상을 쓴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심한 브레인 포그가 있었고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혈청 비타민 B1T를 검사했는데 그 많은 돈을 썼는데도 여전히 결핍 범위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형태, 잘못된 복용량 때문입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지 6주 만에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동반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비타민 B1는 체내에서 단독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형태로 실제로 전환되려면 엽산, 비타민 B6,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동반자가 없으면 비타민 B1T는 혈액에 그냥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엔진 없이 휘발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B3와 함께 400마이크로그램의 엽산, 50mg의 비타민 B6, 300mg의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글리신산입니다. 흡수 차이는 4배 더 높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밤에 비타민 B12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세포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시켜 수면의 질을 망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던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실수로 결과를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B12 흡수율을 거의 15%에서 80% 이상으로 최대화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러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도 놓치면 말 그대로 매달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타이밍 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비타민 B1 흡수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날 때마다 무작위로 비타민 B 울트라를 복용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위산 수치는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동하며 비타민 B1는 제대로 흡수되려면 매우 특정한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분석한 후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복용한 비타민 B1는 흡수율이 5%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삼키는 모든 보충제의 마찰열 8%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적의 창은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후 정확히 30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이 정확한 순간에 위산 생산이 최고조에 달하고 비타민 B12와 결합하기 위해 위장이 생산하는
특수 단백질인 내인성 인자가 최대 농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제 환자들과 반복적인 혈청 검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60세 이상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위산 생산이 젊었을 때에 비해 40권이 60% 감소합니다. 이것이 제 진료실에 놓인 환자들이 수년 동안 비타민 B9를 복용했는데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채 제 진료실에 왔고, 이전 의사들은 그냥 복용량을 계속 늘렸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더 많이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60세 이상의 환자는 비타민 B5를 특정 동반 영양소와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타민 BI라고도 불리는 엽산입니다. 이 두 비타민은 열쇠와 자물쇠처럼 함께 작동합니다. 충분한 엽산이 없으면 혈류로 흡수되더라도 세포가 비타민 B12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비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B 실로 1000마이크로그램당 400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400대 1000입니다. 이 비율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에 사는 박 여사라는 74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 3번 넘어진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전 의사는 그저 노령과 약한 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타민 B1T 수치를 검사했고 18개월 동안 매일 비타민 B 지올파 보충제를 복용했는데도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18개월간의 낭비된 돈과 낭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방금 설명한 타이밍 프로토콜로 변경하고 올바른 엽산 비율을 추가했으며 6주 만에 혈중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독립적으로 시장에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변화를 보고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복용하는 비타민 B12의 형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보충제에는 시아노코발라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간이 활성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합성 비타민 B20입니다. 65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간 기능이 손상되면 이 전환이 실패합니다.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전환 과정 없이 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형태입니다. 네, 약간 더 비싸지만 흡수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훨씬 적게 필요합니다. 할인 약국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비타민 B7 구입을 중단하십시오. 오늘 몇천 원을 절약하려다 미래를 독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충제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B12 흡수에 대해 완전히 놓치는 6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 90%가 돈을 직접 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이 속으로 버리는 겁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치명적인 실수는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B실류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위산 수치는 24시간 동안 극적으로 변합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위산 생성은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 시점에 있습니다. 몸이 막 깨어나는 중입니다. 위벽의 벽세포가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침 식사 직후에 비타민 B2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위산이 약할 때 내인성 인자라고 불리는 것이 비타민 B1 분자와 제대로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 결합 없이는 비타민 B 실위가 소장을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버립니다. 매달 문자 그대로 15,000원을 하수구에 버리는 셈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비타민 B12 영양제를 복용한 후 다시 왔는데 혈중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mg, 아마도 2mg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완전히 불충분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영양제를 복용하십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아침 식사와 함께. 일어나자마자. 특정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 그녀는 지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심한 머릿속 안개 때문에 손자의 학교 일정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걸을 때 양쪽 발에 저림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비타민 B12 결핍 증상입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 수치가 180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정상 범위는 200부터 시작하지만 제대로 기능하려면 실제로 최소 400은 필요합니다. 박 여사님은 이미 8개월 동안 비타민 B12를 복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8개월이나요? 이전 의사가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9시에 밥과 국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정확히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을 오후 2시에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빈속에 점심 3시간 후, 간식 1시간 전, 3개월 후 그녀의 수치는 4분의 20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그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산 생성은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비타민 B12 흡수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벽세포가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내인성 인자 생성이 최대 용량에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준비되고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빈속의 비타민 B12를 복용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음식을 먹으면 위가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희석됩니다. 식사의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야 하느라 바빠집니다. 비타민 B12 영양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데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위산을 일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이 일꾼은 아직 반쯤 잠들어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꾼에게 비타민 B12를 처리하라고 주면 일꾼은 게으르게 일합니다. 대부분의 비타민 B 풀피가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이제 오후 2시에 같은 일꾼을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완전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비타민 B12를 주는 동시에 이 일꾼에게 많은 식사를 먹이면 그는 산만해집니다. 식사에 집중합니다. 비타민 B12가 다시 무시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위산 일꾼이 가장 깨어있고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비타민 B1T를 주세요. 오후 2시. 빈속. 진짜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 전역의 수백 명의 환자들과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습니다. 흡수율 개선은 5%나 10%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300% 개선입니다. 몸이 마침내 절실히 필요한 비타민 B12를 얻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비타민 B12를 복용하세요. 지금 당장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 한 가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년 동안 서울 전역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천 건의 사례를 다룬 후 저는 3주에서 6주 안에 비타민 B 심의 결핍을 역전시키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를 정확하게 올바른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1단계. 즉시 음식과 함께 비타민 B12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병에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쓰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무시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생성이 줄어들고 음식이 이 위산을 더욱 희석시킵니다. 빈속에 아침 첫 시간, 음식이나 커피 30분 전에 비타민 B12를 복용하세요. 이 단 하나의 변화로 흡수율이 40% 증가합니다. 2단계. 시아노코발라민이 아닌 메틸코발라민으로 바꾸세요. 지금 병을 읽어보세요.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쓰여 있으면 버리세요. 간이 시아노코발라민을 사용 가능한 비타민 B12로 전환해야 하는데 50세 이후에는 이 전환율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메틸코발라민은 이미 몸이 필요로 하는 활성 형태입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3단계. 8주 동안 매일 100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한 다음 유지를 위해 500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하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손상된 흡수 시스템은 막힘을 극복하기 위해 넘쳐나야 합니다. 2개월 동안 매일 1000 마이크로그램은 세포를 포화시키고 고갈된 저장량을 재건합니다. 4단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25와 함께 엽산을 복용해야 합니다. 폴산이 아닙니다. 엽산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파트너로 작동합니다. 적절한 엽산 없이는 아무리 많이 복용해도 비타민 B 주미가 세포에 제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일 4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필요합니다. 메틸코발라민과 엽산을 함께 포함하는 영양제를 찾거나 동시에 따로 복용하세요. 5단계. 마그네슘을 추가하세요. 마그네슘은 비타민 B12가 세포 내에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세포들입니다. 매일 저녁 글리신산 마그네슘 300mg을 복용하세요. 이것은 또한 수면을 개선하여 신경회복을 더욱 돕습니다. 6단계. 만약 65세 이상이거나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혀 밑에서 녹는 설화 비타민 B12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장을 완전히 우회하여 혀 밑의 혈관을 통해 직접 흡수됩니다. 정제를 혀 밑에 놓고 5분 동안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일반 알약처럼 삼키지 마십시오. 7단계. 수치를 검사하세요. 이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 계신 담당 의사에게 비타민 B12 혈중 수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수치를 기록하세요. 이 요법을 8주간 실시한 후 다시 검사하세요. 수치가 400 이상, 이상적으로는 6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만약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타민 B1B 주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장 흡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이신 분입니다. 제 병원에 오실 때 계단 한 층도 겨우 올라오실 정도였습니다. 끊임없는 어지러움증. 따님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는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비타민 B12를 검사했습니다. 수치가 160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메틸코발라민 1000 마이크로그램을 공복에 복용, 엽산 400 마이크로그램,
마그네슘 300mg을 밤에 복용. 6주 만에 그분은 벽을 잡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3개월 만에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비타민 B12 보충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비타민 B12를 올바르게 복용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이 약속을 하세요. 이 말을 적으실 때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건강을 바꾸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부모님, 이모, 삼촌, 이웃들. 비타민 B12 결핍이 그들의 삶에서 수년을 빼앗아 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그 공유 버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이 오디오북에서 18년간의 임상 연구 결과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을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 아침 이 요법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약속드립니다. 몇 주 안에 에너지가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지며 몸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시 행동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중 몇 시에 비타민 B1T를 복용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 영상을 본 후 어떤 형태로 바꿀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바른 비타민 B12 보충에 관한 이 중요한 정보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효과가 없는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고 계실 수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